일본은 과연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는가? 최근 일본 경제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 한 해 마이너스 4.8%라는 높은 수치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모두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해도 일본의 하락세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1분기와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며 일본의 경제는 올해도 작년과 다를 바 없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나빠졌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의 어려움을 딛고 4%의 경제 성장을 예측하는 한국의 경제 상황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은 G7의 자격을 잃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G7의 아시아 대표 국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의 입에서가 아닌 일본의 전문가의 입에서 말이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본의 경제학자이자 일본의 재무성의 관료 출신인 노구치 유키오 교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심지어 일본의 미래는 불투명하며 20년 뒤에 한국은 일본의 GDP의 2개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면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일본의 G7 퇴출설과 한국과 일본 경제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일본의 경제 전망은 일본에겐 그야말로 암울한 전망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G7 국가 중에 가장 꼴찌로 보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도 유일하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IMF는 일본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마저도 G7 국가 중 가장 저조할 것으로 예측하여 일본 경제가 내년에도 암울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이었지만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4.0%의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수치로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력을 앞세운 한국의 경쟁력은 쇠퇴하는 일본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경제 추락 속도가 일본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총생산이 무려 3.6%가 축소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3.1%의 감소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투자은행인 IHS 마켓의 타쿠치 하루미에 따르면 물가 상승과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일본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4분기 소비 회복은 예상 이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죽어가는 일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돈 583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여 내년에는 경제 회복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의 1년치 예산에 맞먹는 규모의 빚을 내어 시장에 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론 정부가 또 막대한 부채를 만드는 상황이 되어 안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또 큰 부채를 만들어내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재무성의 관료였고 현재는 국립 히토스바 시대의 명예교수를 맡고 있는 노구치 교수는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에 빠졌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일했지만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에서 일본은 한국에 크게 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대학의 내실을 기하고 영어 실력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나 일본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세계화 전략에서 완전히 한국에 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한류 문화만 하더라도 BTS를 시작으로 하는 K-팝, 오징어 게임 같은 세계적으로 대히트한 K-드라마 등의 한국의 세계화 전략은 세계인들의 기호에 맞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반면 일본의 컨텐츠는 갈라파고스화되어 일본인들이 아니면 소비하지 않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문화와 같은 현상이 모든 경제 분야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산업 구조는 이제는 대부분 내수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다양한 통계와 국제 순위를 제시하며 한국은 일본보다 풍요로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ECD 데이터의 2020년간 평균 임금을 보면 일본은 38,515달러이고 한국은 41,960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작성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3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31위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한국은 8위, 일본은 27위로 한국이 훨씬 앞섰으며 유엔이 발표한 2020년 전자정부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2위, 일본은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톱 기업 100위권 이내의 기업 순위에서도 한국의 삼성이 4,799억 달러로 14위, 일본의 도요타는 2,444억 달러로 36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의 수치가 일본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의 IT 환경도 한국에 한참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나는 작년 가을에 이미 5G에 대응하는 스마트폰을 샀지만 지금도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은 이미 2019년에 5G가 상용화되었다며 일본의 후진성을 비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가장 뒤처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성장률이라고 지적했는데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1인당 GDP 성장률은 1.02배로 거의 변함이 없지만 한국은 2.56배로 급속히 오른 것입니다. 일본이 정체를 거듭하며 멈춰있을 때 한국은 커다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2000년대 당시만 해도 일본의 31%였던 한국의 1인당 GDP가 2020년에는 일본의 78%까지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몇 년 안에 한국은 확실히 일본을 추월하게 되고 20년 후에는 일본은 41,143달러, 한국은 88,894달러로 2배가 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앞으로 일본이 지금과 같이 G7 국가의 회원국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이대로라면 현재 일본이 있는 자리에 한국이 들어서게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패착의 원인은 버블 붕괴 이후 경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이 한국에 뒤처지게 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체질 개선을 하고 해외 경쟁력을 키우고 IT 기술을 육성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은 미래를 바라보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영국 평가기관이 발표한 세계 상위 100대 대학에 한국은 6개 대학이나 들어가게 되었으며 5개 대학이 순위에 들어간 일본보다 많은 대학이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차이는 2배 이상인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성과를 이룬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은 경영혁신을 이뤄내지 못했으며 위기를 엔화 약세라는 정책에만 몰두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경쟁력 있는 다음 세대들의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 일본 교육의 참패이며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의 격차는 한국과 더더욱 벌어져 G7의 일본 대신 한국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발전하는 동안 손을 놓아버린 일본이 만들어낸 결과가 현재 한국에 밀리기 시작하는 일본이며 한국이 일본을 이기는 흐름은 이제는 대세가 되어 더 이상 일본이 바꿀 수가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